가슴으로 전하는 이야기, 내가 사는 이야기, 여기 울산에서 소소한 울산의 이야기 소울과 함께합니다. 해마다 스토킹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사랑해서 혹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다는 말로 용인될 수 없는 스토킹. 스토킹이 실제로 큰 범죄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 저희 여성 긴급전화 1366 박혜숙 팀장님과 잠깐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는 중대한 업무를 맡고 계신데요. 먼저 여성 긴급전화 1366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1366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성 긴급 전화 1366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초기 중심기관입니다. 1년 365일 24시간 가정폭력, 또 성폭력, 그리고 성매매,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로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에 대한 초기 상담 및 긴급 보호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아 네. 요즘 사회적으로 스토킹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네. 스토킹은 어떤 특성이 있나요? 예, 스토킹 피해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우리 기관에서 지원했던 피해자의 대부분은 전 애인이나 전 배우자와 같이 아는 사람 또는 친밀한 관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지속성 또 반복성을 특성으로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대응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와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최근에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네, 스토킹 처벌법은 2021년 4월 20일에 제정되었고, 같은 해 10월 21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 7월 11일 스토킹 처벌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 관련 스토킹 행위 유형을 추가해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조치 제도를 좀 더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보완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신설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온라인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되었고, 넷째로는 잠정 조치 기간이 현행 최장 6개월에서 최장 9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아, 네. 그럼 스토킹 처벌법과 별개로 또 스토킹 방지법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스토킹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스토킹과 피해자에 대한 정의에서 또 피해자 보호 지원과 스토킹 예방 및 방지, 그리고 조사와 벌칙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스토킹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심리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제정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긴급 주거 지원, 또 임대주택 주거 지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총 3개가 공모 대상이었고요. 울산광역시에서는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가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어서 현재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울산에서는 여성 긴급 전화 1366 울산센터에서 스토킹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럼 스토킹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스토킹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은 스토킹 피해자에게 일상적인 상담과 구별된 개별 심리 상담, 그리고 집단 상담, 미술 치료나 음악 치료,
또 심신 회복 캠프 등 피해자별로 개별화되고 전문화된 상담을 제공하는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와, 이 정말 다양하고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스토킹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잖아요. 시행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스토킹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시행 전에는 아무래도 피해자가 발굴되었을 때 피해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개입 여부가 프로그램 전과 후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전에는 사건이 신고 접수되고 행위자 처벌 여부에 집중이 되었다고 한다 하면 프로그램 시행 후에는 울산에서 전문적으로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회복적 욕구에 쟁점을 맞춰서 심리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그리고 심신의 회복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일상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지하여서 자신의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피해자의 수가 증가했다는 점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우리 울산 시민들이 스토킹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토킹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헤어진 연인이나 과거 친밀한 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해라고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또한 또 교제 폭력에 의한 피해도 있지만 층간 소음이나 채무 관계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사이의 경계를 확실히 지키지 않으면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고 자신의 안전한 경계를 구분지어서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 주는 것이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신고가 우선되어야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신고가 중요시돼야 되고 또 네. 서로 경계를 잘 지키고 존중해 주는 것이 또 아주 중요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이나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의 중요성을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고귀하지 않은 생명은 없다고 보고요. 한 개인의 고유한 존엄성과 인권이 보장이 되어서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울산에는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 긴급 전화 1366 울산센터가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052-1366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052-1366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성 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 박혜숙 팀장과 스토킹의 특성과 스토킹 통합 창구로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들으니까 이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이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가 저는 그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 스토킹 행위와 이 범죄의 차이는 또 뭐가 있을까요? 스토킹 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스토킹 행위하면 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네, 또는 미행하고 뭐 막 막아서고 쫓아가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기다리고 그다음에 멀리서 지켜보는 거 이런 것들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요즘 카톡으로 네. 예, 이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계속 보내고. 카톡을 보내거나 네. 문자 보내거나 문자 보내고 전화하거나. 전화 폭탄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물건을 갖다 놓거나 맞아요. 요즘 아, 택배 뭐나 예, 많이 맞아요. 음식시켜서 예, 뭐 원하지 않는데 그리고 물건을 뭐 훼손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스토킹 행위에 해당이 되는데 네네. 그 스토킹 행위는 이런 것들이 스토킹 행위예요. 네. 그런데 스토킹이 범죄로 가려면 이런 행위들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게 나타나는 게 스토킹 범죄예요. 한 번이나 두 번으로 그치는 게 그럴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지만 이런 행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그 뭐 폭탄으로 뭐 카카오 그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네. 계속 기다리거나 네. 이런 것들이 범죄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런 증거를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나한테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 예를 들어서 문자나 전화는 이제 우리가 금방 뭐 캡처를 할 수도 있고 뭐 내 전화니까 할 수도 있는데 기다리기, 몰래 기다리기, 뭐 숨어서 이런 거는 어떻게 증거 몰래 사진 찍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어떻게 요즘 CCTV가 잘 돼 있고 CCTV. 네. 그리고 또 위험하다고 이제 느껴지면 112에 신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신고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출동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위험하다고 느끼면 무조건 112 신고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울산센터에서 이런 그 스토킹 피해자 이런 지원 사업, 시범 사업 중에서 지금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들은 그럼 다른 지역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울산은 아니고. 울산은 지금 치료 회복 프로그램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른 지역 뭐 서울이나 이런 5개 도시에서는 긴급 주거 지원이 있어요. 네. 긴급 주거 지원은 이제 스토킹 범죄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한 7일 이내에서 30일 정도 긴급으로 그 뭐 원룸이라든가 이런 주거를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주거 지원은 아예 집을 그 지원을 해주는데 기간이 있어요. 그 뭐 3개월에서 이제 한 번 더 연장을 하면 6개월까지 지원을 해주는 이런 그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스토킹 범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지원이 엄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의 집을 알고 찾아오는 거고 연락을 하는 거고 계속 기다리는 거고 맞죠. 너무 끔찍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지원보다도 이런 긴급 주거 지원이라든지 또 임대주택 지원이 훨씬 또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맞죠. 많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울산은 아직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울산도 네.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울산은 지금 현재 스토킹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치료 회복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었죠? 우리 그 팀장님과 이야기 나눴었는데 뭐가 있다 그랬었지? 그렇게 피해자들에게 그 뭐 일상적인 심리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그 집단 상담 그리고 미술 치료 그리고 영화 치료 같은 것들, 음악 치료 그리고 심신 회복 캠프도 그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가지고 그 치유할 수 있도록 이런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현재 울산에서는 여성 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에서 이렇게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혹시라도 이런 그 스토킹에 범죄에 노출이 되신 분이 계시다면 1366으로 그 전화를 하시면 이런 프로그램에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팀장님이 말씀하셨죠. 052 1366. 1366. 네. 네, 이 전화번호 저희가 꼭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스토킹에 대한 이야기로 좀 진행을 해봤고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중에서 울산에서는 치료 회복 프로그램 지금 현재 하나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울산에서도 긴급 주거 지원이라든지 또 임대주택 주거 지원 등의 같은 사업도 같이 꼭 시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꼭 기억하셔야 할 번호 하나 같이 외우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성 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의 전화번호는 뭐라고요? 052-1366. 네, 맞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런 피해가 없는 게 제일 좋겠지만 혹여라도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시면 052-1366으로 꼭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울의 소소한 울산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